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의 판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여러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문구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어떤 나라들 간의 분쟁,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계 권력 구조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짜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고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끄는 단극 체제였다면 이제는 여러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다극 세계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경쟁이 심했던 과거의 역사적 질서로 회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런 다극 체제, 이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은 대체 뭘까요? 힘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20세기의 힘, 오른쪽이 21세기의 힘입니다. 핵탄두와 석유가 중요했던 시대에서 AI 모델과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시대로 넘어온 거죠.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세기에 석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 원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곧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즉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물리적인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AI 시대의 공장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센터를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의 블랙벨이나 루빈 같은 최신 GPU 칩들이 나오면서 전력 소비량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 엄청난 전력 수요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바로 전력망이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전력 부하가 순식간에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30%에서 100%까지 널뛰기를 하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바로 ESS에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는 그냥 정전 났을 때 잠깐 쓰는 비상전력이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항상 켜져 있으면서 전력망의 출렁임을 꽉 잡아주는 아주 능동적인 완충장치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요는 또 다른 거대 산업, 바로 부동산 시전의 판도까지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번쩍이는 오피스 빌딩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나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하는 헬스케어 시설 같은 인프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물결이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될까요? 아닙니다. 이젠 전통적인 제조업의 신장부로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서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한번 볼까요? 이제 목표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차를 넘어서요. 아예 바퀴 달린 AI, 즉 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기존의 공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AI 팩토리입니다. 가상세계의 현실과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를 무려 5만 개나 확보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 새로운 제조 방식으로의 전환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AI와 국가 안보가 정말 거대한 흐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국가의 장기적인 힘을 좌우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시장의 주기 같은 것들이죠.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고령 인구는 정말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살 시니어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바로 시니어 주택 시장의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한국 같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따라 오르고 미분양이 줄어들면 결국 신규 착공이 늘어나는 이 명확한 4단계 패턴을 근거로 2026년쯤에는 건설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정학, AI, 전력 문제, 시장 주기 같은 흐름들이 과연 한 지점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투자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지정학적인 전력이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국가 안보가 중요해지니까 AI와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몰리고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배터리가 전력 자산이 되는 이런 식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ESS 배터리에 새로운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50% 이상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는 게 가격 경쟁력 면에서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이처럼 기술과 지정학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서로 얽히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열쇠가 아닐까요? 과연 이 다음 모두가 차지하려는 전략 자산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요?